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네. 한국에 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발생하겠죠. 이전 영상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긴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한국 입국 전 사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후 관리는, 자, 한국 업체들이 영업에 쓰는 말 중에 저희 회사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줍니다. 저희는 한배 부부로서 제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사후 관리를 해드립니다. 통역도 해드립니다.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지금요, 부부지간에 문제 생기잖아요. 한국에서요. 다문화센터에서 다 해줍니다. 통역은. 그거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두 사람이서 문제가 생기면요, 옆에서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신부의 생각을 베트남에서 사는 사람의 생각과 한국 가기 전까지 이 신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맞선을 보고 약혼식을 하고 신부와 여행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신부의 생각이 조금 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부한테 이걸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뭐가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신부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기가 뭐 이렇게 고칠게요. 이렇게 하는 신부들은 잘 배워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신부들이 있어요. 이 신부는 애로사항이 있겠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베트남 생활과 한국 생활은 다르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사전 관리지 사후 관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그에 따라서 사후 관리가 더 적게 들리거든요. 자, 아니죠.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은 신부가 약혼하고 한국 가기 전까지 비자 받기 전까지 이 교육기간 동안 신부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가 일하는 데는 좀 깊이 하시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베트남 현지 에이전시가 하는 거는 기숙사 생활에서도 공부는 가르칩니다. 한국말. 한국 생활 자체를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 베트남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은 한국 생활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한국 에이전시 사장님들이 이 신부가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주의도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첫째, 베트남 생활과 한국 생활 자체 기본적으로 틀린 게 집을 깨끗이 정리정돈 이거부터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게 정리 딱딱 돼 있고 바닥에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에 머리 감고 머리카락이 하수구 구멍에 많이 해갖고 물이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가는지를 모르는 신부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머리 감고 머리카락 있으면 딱 정리해서 싸게 하고 딱 휴지통에 버리고 이렇게 생활, 그 기본적인 그런 생활부터 다르잖아요. 신발 정리정돈도 다르고.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어 딱딱 똑바로 딱 해놓고 그냥 신발장에 탁탁 넣어놓고, 여기 사람들은 그냥 툭툭 벗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부터도 그런 기초부터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약혼식을 딱 하고 나서 여행을 가기 전에 이 신부한테, 자, 남편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부터도 관찰하라 그래요. 신부한테. 커피는 어떤 커피를 먹느냐, 주스는 어떤 걸 먹느냐, 그 다음에 같이 지내면서 옷도 정리정돈 딱 해서 챙기는 거. 그러다 보면은 그래 했는데도 신부가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보니까 호텔 방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냥 옷을 가방에 쿡쿡쿡 쑤시 넣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보잖아요. 그럼 남편도 이거는 요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챙기면 신부도 그때선 또 해. 그리고 그래도 조금 이게 모든 생활이 안 되는 분, 이번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부 머리카락이 바닥에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남편은 사실 휴지 갖고 이렇게 모아서 버리잖아요. 근데 신부는 안 버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갔다 와서 통역 선생님이 와서 신부한테, 자, 이렇게 며칠 지내고 보니까 너는 이런 점은 참 잘한다. 요런 점 부족하니까
좀 앞으로 이 부분은 네가 더 배우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신부들이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가는 게 사전 관리라는 거예요. 한국 가서 부부싸움 하는데 부부싸움 할 때 가서 통역해 주는 게 사후 관리가 아니다는 거죠. 통역은 다문화 센터도 많고 어디서 통역해 줄 사람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신부가 생각이 잘못된 걸 갖고 신랑하고 서로 생각 차이에서 막 싸우잖아요. 신부한테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힘들어요. 그때 고치기는. 이미 체계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 개 한 개 많이 가르쳐서 보내는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 영상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아니 뭐 사실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후 관리가 철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도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은 되겠죠. 근데 사전 관리를 철저히 많이 잘 하면은 사후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연락 와서 신랑이 문제가 있어 연락 오는 게 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저희들도 저희가 결혼시킨 신부들 중에 한국에서 결혼 생활 도중에 신랑 한 분이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와이프가 이런 점이 있어요 하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면은 신부하고 우리 와이프가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해보니까 이게 신부가 통화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사실 만나요. 커피숍에 불러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미 베트남에서보다 한국에서 와서 탁 하는 거는 신부가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 정도까지는 해드려요. 근데 그 숫자가 여기서 잘 가르치고 제대로 교육을 좀 시켜가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